안녕하세요, 비디입니다. 이번에는 닌자들의 인법 대결과 가슴 아픈 사랑을 다룬 애니 바질리스크 코우가 인법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14년 에도 막부 시대인 현재 이곳 순푸성에서는 하토리 한조, 야규문의 놀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닌자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 코우가 만지다니의 가자마치 쇼겐과 코우가의 도령 코우가 단주, 이가 츠바가쿠레의 야샤마루와 이가의 도령 오겐 두 일족의 닌자를 소집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결은 시작하는데요. 야샤마루의 인법은 여자 머리카락을 모아서 특별한 짐승 기름을 바른 것을 자유자재로 조정합니다. 반면 쇼겐은 점성 100배, 고농축 가래를 뱉는 인수를 씁니다. 다들 이 대결을 보면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놀라워합니다. 한창 분노 와중 그만하라 명해지고 고고쇼 이에야스는 3대 쇼군의 후계자를 건 일족 간의 인법 승부를 해보랍니다. 이가가 이기면 장자 타케치오파를, 코우가가 이기면 차남 쿠니치오파로 3대 쇼군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두령들은 초대 하토리 한조로 인해 두 일족 간에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 부전의 약정을 풀어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4대 한조는 바로 약정을 해지해주고 대결은 성사되게 됩니다. 대결의 룰은 인별첩에 적은 각 진영 10명의 닌자끼리 싸워서 끝까지 살아남은 진영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3대 쇼군을 정해야 하는 시기지만 파벌 싸움은 서로 혈전을 벌이며 갈 때까지 간 상태였고 이걸 냅두면 파멸의 길로 가는 셈이었죠. 여기서 텐카이 스님이 현재 이에야스는 평화를 지향하는 이미지가 있기에 체면을 생각하여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닌자를 이용해 3대를 정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쇼겐과 야샤마루는 인별첩을 가지고 각 진영으로 달리게 됩니다. 둘은 손주들의 사랑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과거 회상을 하게 되는데 33년 전 과거 둘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일족은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고 서로 일족의 화해를 위해 각 장로들과 사람들을 설득하며 차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이가 쪽 마을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황급히 내려가는 오겐과 단조, 깃발을 보니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였습니다. 무차별 학살 중인 적들을 물리치면서 장로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장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이곳에서 초대 하토리 한조를 만납니다. 한조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눈치채버렸죠. 이대론 전멸이기 때문에 비밀 통로로 일단 대피하기로 합니다. 숲속으로 나온 그때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코우가의 닌자였죠. 이가 닌자들을 마무리하겠다는 코우가 닌자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단조. 단조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오겐에게 이야기하지만 오겐은 단조가 배신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 둘은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단조. 야샤마루의 인별첩을 몰래 빼돌렸던 단조는 오겐의 이름을 지웁니다. 애잔한 마음으로 오겐을 바라보는데 오겐은 쓰러진 척하고 있다가 반격합니다. 단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는 쓰러지게 되죠. 그렇게 둘은 죽은 채 강에 떠내려가네요. 다른 곳에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숲속에서 서로 만나는 이 두 사람은 이번 애니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가의 차기두령 오보로와 코우가의 차기두령 코우가 겐노스케,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조만간 혼례의 날짜도 잡을 예정이었던 둘은 일족의 화해를 위해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가의 매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날고 있을 때 누군가가 칼을 던져서 두루마리를 빼냅니다. 이 녀석은 코우가의 닌자 우도노 조스케. 여기서 나타난 이가 측 아즈키 로사이. 그 두루마리는 이가 측 매가 가지고 오던 것이니 가져가겠다는 로사이에게 조스케는 인법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주인공 두 남녀 빼고는 타 일족들을 매우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두루마리를 건 위험한 놀이가 시작됩니다. 노사이는 팔다리가 늘어나는 인법을 사용합니다. 조스케는 풍선같이 몸을 수축 팽창할 수 있는 인법을 사용하죠. 밤이 새도록 술래잡기 하는 두 사람. 한편 코가 만지다니 마을에서는 점을 잘 보는 닌자 지무시 주베가 단조와 쇼겐의 별점이 흉으로 나왔고 불안함을 느낀 이들은 주베가 마중을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잠시 후 새벽이 밝아오고 오보로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제 엎혀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겐노스케가 이곳에 재웠던 것이죠. 玄之介様、私いつの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오보로를 데려다주기 위해 이가 쪽으로 향하던 와중 이가의 닌자들이랑 만나게 됩니다. ことのほか遅うございました。お迎えに上がりましたございます。おぼろ様が我らのと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가던 조스케도 오는데 오보로의 눈동자를 보고 인법이 풀려버립니다. 오보로는 인법, 채술 등은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파안의 눈동자를 가졌고 이 눈으로 본 사람은 인법을 쓸 수 없게 되는 인술이 아닌 미지의 힘이죠. 뒤늦게 쫓아온 로사이에게 두루마리 얘기를 듣게 되고 조스케는 결국 두루마리를 이가 쪽에 주게 됩니다. 인별첩을 보고 웃는 이가 닌자들. 겐노스케와 조스케를 유인하기 위해 이가 마을에 초대합니다. 조스케는 위험하다며 말려봤지만 さあ、ウドノ様もご一緒に。 이런 거에 넘어갈 조스케였습니다. 그렇게 4명은 이가 마을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일행은 이가의 실질적 태세 야쿠시치 텐젠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まず風町将軍 진고로는 집으로 복귀하여 겐노스케를 감시. 나머지 5명은 코우가 닌자들을 잡기 위해 먼저 쇼겐을 치려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 가마를 발견하고 가마꾼을 빠르게 처리한 후 가마 안을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코우가의 지무시 주베가 타고 있었네요. 팔다리가 없던 그를 얕잡아본 텐제는 쇼겐을 잡기 위해 나머지 인원을 먼저 이동시키고 혼자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당해버렸죠? 주베 인술은 몸 안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칼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가 일당들을 쫓아가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가의 닌자들은 쇼겐을 덮칩니다. 하지만 쇼겐이 가래로 3명을 묶어버리고 거미처럼 가래 위를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려던 찰나 운 좋게 피했던 호타로비가 나비로 공격합니다. 호타로비는 나비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인법을 사용하죠. 이어지는 공격 미노 넨키는 자신의 채무를 자유자재로 조정하여 쇼겐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쇼겐은 쓰러지기 전 두루마리를 던져버리고 그것을 주베가 캐치합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눈앞에 자신이 죽인 텐젠이 있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진퇴 양난의 위기. 이판사판 공격을 해보지만 결국 반토막이 나버린 주베. 二度同じ手は加え 두루마리가 2개는 필요 없기에 1개는 불태우게 됩니다. 무사히 이가에 도착한 겐노스케 일행. 조스케는 아케기누에게 치근덕거리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지만 이가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이네요.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이가와 코우가의 화해를 축하하며 결혼식 때 보일 춤을 보여주는 겐노스케와 오보로. 식사 후 코우가에는 무서운 사람만 있는 줄 알았으나 조스케는 재밌는 사람 같다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가 측 아직 복귀 안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겐노스케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족 간의 갈등은 둘이 서로 노력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케기누는 술에 취한 조스케를 건물에 가둬놨지만 풍선 같은 조스케에게는 너무나 쉽게 빠져나와 버립니다. 아케기누가 조스케를 습격해보지만 그는 이미 방에 없었고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아케기누에게 열렬한 대시를 하는 조스케. 이리 와. 안아줄게. 둘은 하룻밤을 건 인법 승부를 하게 됩니다. 아케기누는 모공에 피를 내보내 피의 안개를 만들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술법을 씁니다. 하지만 실력과 상성은 조스케가 한 수 위인 듯 합니다. 갑자기 오보로의 등장으로 싸움은 멈추게 되고 자기 탓이라며 죄송하다고 하는 조스케로 인해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아케기누에게 다신 그러지 말라며 한 소리 하면서 방으로 복귀합니다. 길을 걷는데 진고로에 이동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진고로를 찾으러 갑니다. 입에 칼을 물고 있던 진고로를 발견. 오보로는 크게 분노하게 되죠. 진고로의 능력은 소금에 의해 몸이 유동체로 변하는 능력이고 물을 먹으면 다시 원상태로 몸이 돌아가는데 달팽이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조스케는 호수로 가던 진고로가 겐노스케 방 쪽에서 온 것을 확인하고 치조하며 정보를 캐냅니다. 호수의 습기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진고로는 기습을 하게 되고 결국 조스케는 방심하여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코우가의 오코이와 키사라기 사에몬입니다. 둘은 남매로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이네요. 사에몬은 겐노스케의 신변이 걱정되어 오코이를 이가에 정찰을 보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코우가의 진영의 닌자들 카게로, 우로가 효마, 카스미 교부. 회의를 하며 이들 또한 겐노스케의 신변을 걱정하던 와중 귀가 무척이나 좋은 효마는 북쪽에서 흉기가 서려있는 5명의 발소리를 들었고 적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상대로 코우가 마을에 도착한 이가 닌자들. 화려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가의 코시로는 인력을 가진 회오리를 만드는 선풍 카마이타치를 씁니다. 이가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크게 당하고 있는 와중 땅에서 나오는 코우가 닌자 교부. 교부는 땅이나 벽에 투과해 스며들 수 있는 인법을 사용합니다. 효마는 침입한 의도를 묻지만 그저 의중을 떠봤을 뿐이라며 이가에 쳐들어온다면 그 대가는 이가에 있는 손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조롱하는 텐젠. 비웃는 이가 닌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코우가 닌자들이었죠. 그렇게 이가 닌자들은 전선을 빠져나옵니다. 텐젠 일행은 기습해서 처리하려 했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돌아가서 겐노스케를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이가로 돌아가던 중에 물을 마시고 있던 코우가의 오코이를 보게 됩니다. 자연스레 통성명하며 인별첩에 적혀있는 닌자라는 것을 확인하죠. 같이 이가 쪽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오코이는 일단 자리를 도망쳐봅니다. 하지만 랭키에게 쉽게 붙잡히고 인질로 생포해 가죠. 코우가 측은 이가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며 부전의 약정이 풀린 게 아닐까라고 코난급 추리를 해버리는 효마. 하지만 겐노스케도 걱정되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보가 필요하기에 교부와 사이먼은 이가 닌자들이 왔던 북쪽 방향으로 가보기로 하죠. 한편 인벨첩을 잃어버린 것을 뒤늦게 알아버린 야샤마루는 인벨첩과 오겐을 못 찾아서 이가로 복귀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던 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텐젠의 목소리. 코우가 닌자 사이먼은 숨어서 텐젠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부전의 약정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본인 목소리를 내버리고 위기의 순간 벽에서 나타난 교부에 의해 야샤마루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호타루비는 사랑하는 남친 야샤마루가 사라지는 듯한 꿈을 꾸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사에몬은 성대모사와 타인의 얼굴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치운 야샤마루의 얼굴로 변하여 둘은 곧장 이가로 향하게 됩니다. 텐젠 일행은 이가 마을로 돌아왔고 소금 창고에 갇힌 오코이는 로사이에게 치조를 받습니다. 하지만 로사이가 오코이를 만지는 순간 손을 뗄 수 없었고 닿은 곳은 흡혈당합니다. 피를 흡수하는 거머리 같은 능력이죠. 한편 이가에 도착한 사에몬은 이가의 닌자 호타루비를 만납니다. ヤシャマル 호타루비가 사에몬을 보고는 달려와 안겨버리죠. 오호, 이 둘의 관계를 눈치챈 사에몬은 남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뱀은 야샤마루가 아님을 알아차려서 사에몬을 물고 호타루비는 독을 빼주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服部家との間に伊賀と千の矢駿府の大御所家康様の命に解かれをした。 텐제는 부전의 약정이 풀리고 두 일족 간 서로 죽이라는 인별첩 이야기와 코우가의 연인자를 소금 창고에 가뒀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보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소금 창고로 가보려 합니다. 한편 오코이 쪽은 로사이를 처리하고 다시 묶여있는 척 누워있는 상황. 딩고로가 와서는 누워있는 오코이에게 욕정을 품고 덮치려고 하죠. 다시 한번 붙어서 흡혈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중에 징고로는 소금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이동하며 발버둥치고 근처의 소금을 이용해 유동체가 되어 도망갑니다. 오코이는 황급히 도망치려는 순간에 눈앞에 넨키와 마주치게 되고 넨키를 상대로 저항해보지만 상성의 차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온몸을 털부화시킬 수 있는 넨키이기에 흡혈 능력이 안 통하였죠. 오코이는 바늘같은 머리카락에 온몸이 관통되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온 사에먼은 호타루비에게 오코이가 소금 창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코이에게 향하게 됩니다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今しがた戻った。ほんの今しがただ。おこい。おこい。おこい。오코이를 뒤로 한 채 인별첩을 얻고 나가려는 순간 오보로의 눈에 마주쳐 변신이 풀리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사에몬은 인별첩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걸 교부가 캐치하죠. 교부와 사에몬은 겐노스케에게 가서 인별첩과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가의 닌자들도 겐노스케 앞에 대치하게 되고今日最後万事谷へ帰ろう。 여태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오보로는 충격을 받고 겐노스케에게 달려갑니다. 이가의 닌자들은 겐노스케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겐노스케가 그들을 보고는 서로 자결하게 되죠. 그 능력의 이름은 절멸그만. 눈으로 본 상대가 자신에게 사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팀킬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되는 동술.
말도 안 되는 인술에 다들 어리나갑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어서 가는 모습만 지켜보다가 코시로가 막아서 봅니다. 코시로의 선풍 카마이타치로 공격하지만 그걸 막아서는 오보로. 그녀와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왔던 코시로이기에 순간 당황하고 그 순간 겐노스케를 보았다가 되려 절멸그만에 당하게 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눈을 잃게 되죠. 오보로는 돌아가는 겐노스케를 애타게 불러보지만 겐노스케는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겐노스케 일행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겐노스케는 코우가도 이가도 사람은 똑같다. 깊은 원한의 주박을 버리고 흐려졌던 눈을 바로 뜨고 단 한 명이라도 일단 가까워져 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가 측도 다같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텐제는 오보로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이기려면 그 눈이 필요하고 이제는 코우가와 싸울 수뿐이 없다며 마음을 확고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던 사람과 싸울 수 없었던 그녀는 오겐에게 받았던 치랴 맹인의 비약을 눈에 바르게 됩니다. 이 비약을 바르면 일주일간 눈을 뜰 수 없게 되죠. 겐노스케를 칠 수 없고 아군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분명 피해를 줄 것 같기에 스스로 눈을 봉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길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 겐노스케의 편지 한 통과 인별첩을 받습니다. 부전의 약정은 풀렸지만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오고쇼 이에야스님이나 한조님께 여쭤보러 순푸에 간다고 합니다. 닭이 포함 코우가 닌자 5명은 이미 출발했으니 쫓아올 테면 쫓아오라고 하며 겐노스케는 코우가 5명, 이가 7명, 인법 사쟁에 여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가 쪽은 7명이라 한 것으로 보아 오보로도 나의 적이다 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텐제는 넨키와 호타루비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나머지도 출발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배를 타고 앞지를 계획이죠. 아케기누는 겐노스케가 두고 간 피리를 보고 챙겨둡니다. 순푸로 가던 중에 어느 한 마을에서 쉬고 있는 겐노스케 일행. 교부는 단독 행동으로 일행과 떨어져 어디론가 가버렸고 사이몬과 휴마는 술을 한잔하고 있군요. 옆방에서 쉬고 있는 겐노스케에게 다가온 카게로는 갑자기 겐노스케를 안아버립니다. 그녀는 겐노스케를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있었고 그동안 오보로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성적 흥분을 할 때 독을 품은 숨결을 내뿜기 때문에 겐노스케는 죽을 뻔합니다. 카게로를 달래는 와중 호타루비 뱀의 습격. 뱀을 자르지만 몸 안에 있던 약이 겐노스케의 눈에 맞아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오보로가 바른 치랴 맹인의 비약을 가져왔던 넨키와 호타루비였죠. 호타루비는 카게로와 사에몬을 유인하고 이 틈에 넨키는 겐노스케에게 갑니다. 휴마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기에 승기를 확신하던 넨키. 하지만 사실 효마도 절멸그만의 동수를 가지고 있었고 겐노스케에게 이 동수를 알려준 스승이기도 하죠. 방심했던 넨키는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호타루비를 쫓아갔던 사에몬과 카게로는 다시 복귀하였고 죽은 넨키로 변신해 다시 호타루비를 쫓기로 합니다. 한편 이가 쪽은 추격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 잠이 안 오던 코시로는 밖에 나가서 겐노스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그 순간 아케기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며 자책하던 코시로를 아케기누가 위로해줍니다. 아케기누는 조금씩 코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죠. 호타루비를 쫓아온 사에몬. この手で討ち取ったんだからヤシャマルを殺した。やはり如月サエモンらしい。 하지만 사에몬은 놓쳤다 하며 호타루비의 연인 야샤마루를 죽인 건 역시 사에몬이었다며 흥분시킵니다. 결국 손가락에 붕대를 보고 넨키가 아닌 사에몬인 것을 알아차리는 호타루비. 야샤마루를 애타게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에몬은 겐노스케로 위장하고 겐노스케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합니다. 코우가 만지다니 쪽은 육지로 삥 돌아가서 이가가 쫓아올 수 있게끔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이가 츠바가쿠레 쪽은 배를 타고 앞서 나가 있을 생각입니다.
이가의 5명은 배를 타고 가던 중 텐제는 오보로의 투쟁심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그래서 아케기누와 진고로를 배의 후미로 보내고 코시로를 입구 쪽에 배치해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오보로에게 다가가는 텐제. 이 녀석 어딜 보는 건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이가의 전기를 주겠다며 내 아내가 되라 하죠. 아내로 만들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女心昔からいかな忍法その身を抱くには遠く及ばぬ 덮치는 텐젠과 비명을 지르는 오보로. 코시로는 오보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오보로의 절규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못 참고 달라 하지만 무언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교부의 등장. 교부의 습격에 텐제는 당해버립니다. 교부의 등장에 흥분한 진고로는 노발대발하여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고 있었죠. 진고로를 잡아들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소금 천국인 바닷물에서 진고로는 녹아내리고 여기서 탈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죽였던 텐젠이 다시 살아있습니다. 해치웠나를 말했나? 교부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교부가 특히나 이가에 엄청난 원한이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이가 닌자에게 당해버려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코우가 이가 사이에 부전의 약정이 맺어져 복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더욱 증오해왔던 것이죠. 교부가 텐젠에게 공격하는 순간 텐젠이 일부러 피함으로써 일반인 아버지가 교부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어릴 적 자기의 모습과 오버랩되어 혼란스러워하던 와중 방심한 틈을 타 아키기누의 인법으로 피를 묻혀버리고 이제는 너무나 잘 보이는 교부를 텐젠이 마무리합니다. 겐노스케 일행이 가던 중 이가의 메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카게루와 사에본이 쫓아갑니다. 남아있던 겐노스케 효마에게 텐젠이 나타나게 되고 효마는 이가로 돌아가 기다려달라 하며 400여 년간의 원한과 증오의 주박을 끈차고 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텐젠은 두 사람의 눈이 안 보이기에 방심하여 낙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사 발동. 효마가 절멸 그만을 사용하여 텐젠은 자살하게 됩니다. 사이몬과 카게로도 돌아왔고 인별첩을 확인해 이가 쪽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이몬은 텐젠으로 변신하러 가게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잠시 후 길을 잃고 헤매던 코시로는 운 좋게 겐노스케 일행을 만나게 되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카게로와 겐노스케는 먼저 이동하고 효마와 코시로가 격돌합니다. 둘은 서로 안 보이는 만큼 효마가 좀 더 능숙하게 싸웠으나 선풍 카마이타치를 눈치채지 못해 효마의 얼굴에 직격하게 됩니다. 겐노스케에게 세상의 이치와 함께 동수를 가르쳐준 스승 효마는 과거 회상을 하며 겐노스케가 살아주길 바라고 선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코시로는 상대방이 쓰러지는 소리가 안 들리자 어디 있는지 못 찾고 허공에 낫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케기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오보로가 당하고 자기만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죠. 이가의 패배를 하면서 둘이 함께 죽자고 말하는 아케기누.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고 코시로는 쓰러집니다. 사실 이것은 사에몬이 아케기누의 목소리를 내고 아케기누인 척 카게로가 연기하여 죽인 것이죠. 겐노스케도 다시 왔으며 선체로 죽어있는 효마를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진짜 아케기누와 오보로가 도착하여 코시로를 보고 오열하게 됩니다. 죽은 효마를 찌르며 분노의 칼질을 하는 아케기누.
오보로는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며 박빙의 승부를 펼친 상대방을 욕보이면 우리 팀도 욕보이는 거라고 말립니다. 겐노스케 일행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열댓 명의 병사들과 가마. 우연히 마주친 이들이 이가 닌자임을 알게 되어 오후쿠는 가마에 내려서 이들을 도와줍니다. 오후쿠는 타케치오의 유무로서 타케치오파의 중심 인물이고 이가가 이기면 타케치오파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가를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룰 위반이지만 하토리 한조도 답이 없다 말하던 막 나가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당연한 듯이 이가를 마주친 김에 끝까지 도와줄 생각입니다. 오후쿠는 이가와 코우가의 대전이 쇼군을 정하기 위한 책봉 싸움에 이용된 것임을 말해주고 코우가와 이가 양쪽 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들은 오보로는 순포에 가서 자신이 죽더라도 다시 부전의 약정을 맺고자 마음먹습니다. そうであったか。 한편 드디어 밝혀지는 텐젠의 부활 과정이 보여지는데 인법 괴면불사, 죽지도 늙지도 않는 인법이죠. 드래곤볼의 피콜로, 프리더 이 친구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인법인데요. 텐젠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나야 했으나 한쪽이 텐에 사망하여 텐젠에게 흡수되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괴면불사의 수를 얻었지만 반면 다른 인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기생체가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텐젠은 다시 부활합니다. 텐젠으로 변신한 사에모는 오보로 일행이 머물고 있는 마을에 나타나 아케기누와 만나게 됩니다. 아케기누에게 카게로를 같이 잡으러 가자 하고 아케기누는 갈 준비를 하다가 겐노스케의 피리를 가지고 있는 걸 들켜버립니다. 용서해달라며 오보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챙겨왔다고 말하죠. 사에모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카게로를 만나 승부를 거는 아케기누. 하지만 텐젠의 배신. 그가 텐젠이 아닌 사에몬인 걸 깨닫게 되지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사에몬은 옛날에 겐노스케가 말한 이가도 코우가도 사람은 똑같다 라는 말을 되뇌이며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는 인기척을 느꼈고 카게로는 먼저 도망칩니다. 사에몬은 오후쿠 부하들과 만나게 되죠. 일이 잘 풀렸다며 카게로를 내 여자로 만들었다 말하고 겐노스케 한 명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병사 한 명이 텐젠의 술법은 불사의 술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사에몬은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순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말을 하던 병사는 텐젠이었고 그렇게 사에몬은 당하게 되죠. 작전대로 오보로를 처리하기 위해 사에몬을 찾아온 카게로와 직관하는 오후쿠 병사들. 텐젠은 사에몬인 척 연기하며 오후쿠의 의심을 풀기 위해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말하죠. 카게로는 진지하게 범하려는 텐젠을 보며 이 녀석이 사에몬이 아닌 진짜 텐젠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범해지며 독의 숨결로 홍콩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카게로는 병사들에게 잡혀버리고 오후쿠는 오보로 보고 처리하라고 하지만 죽이고 싶지 않기에 생포하고 미끼로써야 겐노스케를 꿰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텐젠은 카게로를 구하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지나가는 길에 겐노스케는 그것을 듣습니다. 밤이 되고 허름한 집에 카게로를 묶어두고 침으로 고문하는 텐젠. 마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를 듣고 오보로는 텐젠에게 달려갑니다. 故障です天然もうやめておくれ 텐젠에게 그만하라 이야기해보지만 이 녀석 오보로를 또 덮치려 하죠. 그 순간 目が囚わった 겐노스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텐젠과 겐노스케의 대결.
200살 넘게 살아온 텐제는 괴면불사의 술과 텐쇼 전쟁 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에몬처럼 변신할 수 있는 닌자를 이용해 교부의 아버지로 변신하여 오겐을 치게 하였고, 그렇게 단주와 오겐은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 계량 모든 것이 텐젠에 의한 것이었죠. 겐노스케는 가슴을 관통당해 큰 부상을 입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텐젠의 목을 잘라냅니다. 기절했던 카게로가 깨어나 오보로를 빨리 죽이려 하지만 겐노스케는 카게로를 안고 돌아가려 합니다. 카게로는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독의 숨결을 내뱉어 같이 죽고자 합니다. 정말 살 길이 없는 건지 키스가 하고 싶었던 건지 쓰러진 겐노스케에게 키스를 하려는 순간 오보로는 눈을 뜨게 됩니다. 카게로의 독은 사라지고 그렇게 쓰러집니다. 밑에서 병사들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서 얼른 겐노스케를 계단 뒤로 숨깁니다. 서로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며 누구도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두 사람. 잠시 후 오우쿠와 병사들이 도착하였고, 텐젠이 불사의 닌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을 원래대로 붙여놓아 치료가 돼가던 중에 오보로가 텐젠을 바라봅니다. 오겐은 항상 텐젠을 조심하라 이야기했었고 악당은 역시 텐젠이었죠. 텐젠의 기생체는 오우쿠에게 계단 뒤에 겐노스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겐노스케를 지키기 위해 화환의 눈동자는 각성하게 됩니다. 더는 부활하지 못하고 텐젠과 기생체까지 완벽하게 죽게 됩니다. 오후쿠는 겐노스케를 처리하라고 하지만 싸울 수 없는 상대를 죽이는 것은 이가의 수치라고 하고 미루게 됩니다. 결국 하토리 한조가 참관한 자리에서 1대1 결투를 치르기로 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의 마지막 승부. 大好きです玄之介様 오보로의 자결. 겐노스케의 눈이 떠지며 눈앞에 쓰러진 오보로의 모습을 봅니다. 갈라진 후로 서로 마주본 적이 없던 두 사람. 겐노스케는 인별첩의 마지막 글을 쓰고 매를 통해 보냅니다. 결국 이가의 승리입니다. 함께 바람을 맞을 때, 함께 꿈을 새길 때, 우린 먼 옛날 하나의 혼이 아니었을까. 둘로 나눠진 혼이 본디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나의 혼이라면 반드시 끌리겠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정말 슬픈 여운을 남긴 애니입니다. 액션 전투씬도 좋았는데 가슴 아팠던 장면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배틀로얄 형식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부터 해피엔딩은 안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임법첩을 코우가 쪽이 먼저 봤어도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애니였습니다. 잔인하고 민망한 장면들이 워낙 많았기에 편집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루토가 밝은 소년 닌자 만화 느낌이라면 이 애니는 정말 시노비들 그 자체의 의미 그대로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물론 동술이 최강인 것은 둘 다 비슷하네요. 제 기준 베스트 10 안에 드는 애니이며 몇 번을 정주행해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랑과 액션, 인법 등 재밌는 소재로 적절히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 엔딩의 노래도 좋기로 유명한 애니인데 음향자가 부른 코우가 인법첩 오프닝은 유명한 곡이고 앞서 리뷰했던 뱅드림의 게임에서도 로젤리아 버전으로 부른 커버곡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래도 듣고 애니도 보다 보면 시간 순삭입니다. 1958년작 일본 소설인 코우가 인법첩 원작으로 인해 닌자라는 게 정형화되었다고들 하죠. 바질리스크 코우가 인법첩 만화는 2003년에서 2004년, 애니메이션은 2005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시노비라는 영화도 약간 이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미묘하달까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으로 2018년에 오우카 임법첩이 방영되었지만 사실 그냥 코우가 임법첩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